우치. 네, 네. 인기가 없는 강사여서 창원 아직 가세요? 매주 갑니다. 이거 끝나고 가야 됩니다. 오늘 서울대 입시하고 가야 됩니다. 힘들어. 빡세. 보자. 난 사람이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돼.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 자, 보자. 자, 아까 포지티브 디비에이션, 네거티브 디비에이션 했었죠. 그 포지티브, 네거티브 디비에이션 말고 한 개 더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1, 2, 3. 3. 여기입니다. 여기 얘기하는 거. 자, 저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이상적 묽은 용액에서 A가 용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용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네. 용매인 상황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상적 묽은 용액에서 A가 용매인 상황이니까 1. A는 섞이기 전후의 성격이 크게 변하겠어요? 거의 비슷하겠어요? 아주 비슷할 거다. 그래서 저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성격은 바로 뭐다? PA 플러스와 PA 마이너스. 이게 실제 용액에 대해서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이 나타나건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이 나타나건가 모두 어디에 수렴하고 있죠? 어디에 수렴하죠? 정말 어디에 수렴? 아이디어. 그걸 좀 공식적인 표현으로 쓰면 모두 어디에 수렴한다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수렴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고, 이 식을. 라울. 그렇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빨간 그래프가 됐건 파란 그래프가 됐건 전부 다 이 흰색 직선에 수렴하도록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린 거 있죠? 이렇게 반드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뭐여도요? 실제 용액이어도요. 만약에 그림이 쭉 안 되고 갑자기 툭 이렇게 됐다. 그럼 맞는 그림이 틀린 거예요. 절대로 틀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지티브건 네거티브건 실제 용액이 묽은 용액이 된다고 하면 용매라고 했을 때 항상 이렇게 라우레 법칙이 수렴하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디냐면 여기 되겠습니다. 자, 쟤는 뭐냐면 이상적 묽은 용액에서 A가 뭐가 되는 상황이죠? 용질이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얘는 무슨 법칙을 만족할까요? 헨리의 법칙을 만족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예를 들어 이거거나 뭐 아니면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무슨 말이죠? 뭐 이거거나 이거거나 저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가 뭘까요? 가 바로 헨리 상수가 됩니다. 자, 헨리 법칙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가 용질이라고 했으니까 PA가 KA의 X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때 헨리 상수를 KA라고 본다면 그걸 저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상 용액에 대해 실제 용액은 파스티브 혹은 네가티브 디비에이션이 나타날 텐데 그 녀석이 용매가 되면 항상 라우레 법칙에 수렴하게 돼야 되고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헨리 법칙 상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 54페이지. 자, 54페이지 보시면 보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봐. 4. 콜리게이티브 프로퍼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콜리게이티브 프로퍼티 우리말 번역이 그 유명한 총괄성입니다. 오, 총괄성. 우리 태인이가 궁금했던 총괄성.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총괄성 정의가 뭐냐? 총괄성이 정의가 뭐냐? 자, 우선 첫 번째 1 이겁니다. 용매, 용질 각각의 성격과 무관하게 섞여 있는 비율로 그 용액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을 그걸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럴 수 있는 거죠. 집에 엄마도 계시고 아빠도 계시잖아요. 그럼 엄마 성격이 있죠. 아빠도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뭐 내 엄마 아빠가 나에게 소중하고 감사한 분이다를 떠나서 그냥 제3자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게 집안 분위기를 결정할 때 당연히 영향을 줘야 하죠. 당연히 주죠. 그래서 우리 엄마 성격이 이러니까 우리 집은 좀 이런 것 같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무관하게 내 엄마의 성격이 뭐냐? 내 아빠의 성격이 어떠냐? 와 무관하게 우리 집안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아빠의 최대 개수 뭐 이런 거. 최대 몇 개? 그렇지 그런 거. 그건 내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와 관계 있어 없어? 없지. 그런 걸 총괄성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우리나라 법에 한 가정에 아빠 개수, 엄마 개수 정의돼 있어 안 돼 있어? 우리나라 법에 정의돼 있어. 가정법에 다 정의돼 있어. 왜냐면 우리나라는 일부 일체제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뭐 이렇게 아빠 여러 명, 엄마 그거 안 돼. 그리고 엄마 그거 안 돼. 알겠죠? 안 돼. 법적으로 안 돼.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법적으로는 안 돼. 뭐 알겠죠? 그렇다면 섞여 있는 비율이니까 바로 어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 몰 분위기예요.
아셨죠? 몰 분율입니다. 그래서 몰 분율로 표현되는 성격을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액의 총괄성은 얘가 성립되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언제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되느냐? 바로 첫 번째 1. 첫 번째 1. 이상적 묽은 용액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되겠죠? 이상적 묽은 용액. 그러면 용질이 많이 녹아 있어야 돼요? 조금 녹아 있어야 돼요? 굉장히 조금 녹아 있을 때만 우선 용액의 총괄성이 성립을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제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 두 번째 겁니다. 용질은 비휘발성입니다. 용질은 비휘발성. 그럼 용질이 비휘발성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첫 번째 1. 자, 우선 편의상 A를 용매, B를 용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때 용질이 비휘발성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PA 백설표가 PA 비백설표가 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순수한 상태에서 pH 기압이 0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퀴즈 다음 중 총괄성이 적용되는 시스템. 자, 바로 소금물, 소주. 둘 중에 어디가 총괄성이 적용돼? 바로 여기만 되죠. 여기는 안 됩니다. 왜냐면 소주의 용질 성분인 알코올은 증발해야 해요. 증발하기 때문에 총괄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소금물에 있는 소금은 증발해야 안 해요. 보통의 환경 조건에서는 증발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용질이 비휘발성이라는 것은 이걸 뜻하는 거예요. 용액의 증기 성분에는 오직 퓨어 A 가스뿐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태인이가 나한테 뭐 물었었죠. 그래프에서 무이상. 그걸 이해하려면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지?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하여튼 이거 기억해.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 용질은 고체 용매에는 녹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온도가 낮아져서 응고가 되면 A와 B가 섞이지 않고 각각의 순수 상태가 된다는 얘기야.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가정 속에서 바로 끓는 점, 오름, 원은 점, 내림,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돼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연력학 제2법칙과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증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증명을 학교 선생님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준달책하고 옥스토비책에 그 증명 과정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준달책하고 옥스토비책에 뭐가 나오냐면 야매가 나와. 그걸 설명한 야매 방법. 그게 무슨 그래프 그래서 뭐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야매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되지. 왜냐면 방법 자체가 야매니까. 야매를 설명하는 거니까 설명하는 사람도 그게 뭔 말인지 몰라.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를 가위를 넣어드릴게요.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런 의미가.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연력학 제2법칙을 좀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정 하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그 다음 시간에 올 때 뭐? 시험지. 그렇지. 감사합니다. 오케이 됐다. 오, 너 또 빨리 간신히 가야 돼. 반부터 바로예요. 1시부터. 근데 가서